자, 이번 시간에는 그 신경병성 질환약에 대한 설명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추 신경계의 신경 전달에 대한 이해들을 좀 할 필요가 있겠죠. 뭐 당연하게도 활성을 시키는 작용이 있으면 억제 시키는 작용이 있어서 이 활성과 억제가 조화롭게 작용을 해야지 신경이 너무 과하게 흥분되지도 아니면 흥분되지 않기도 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이제 신경작용들을 할 수 있게 할 겁니다. 이러한 작용 기전에 이제 문제가 생긴 신경병 질환 치료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이 장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이고요. 여기서는 주로 이제 파킨슨병, 그 다음에 알츠하이머, 대한 이야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추신경계 신경 전달은 크게 이제 흥분성 경로하고 억제성 경로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작용을 하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흥분성 경로에 작용하는 주로 신경전달 물질은 아세틸콜린 그리고 글루타메이트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억제성 경로에 작용하는 신경전달 물질은 가바 또는 글리신 같은 경우들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들을 보게 되면 리셉터가 이제 없을 때 시그널이 없다가 아세틸콜린 같은 것들이 결합을 하게 되면 니코틴 수용체가 이렇죠. 니코틴 수용체가 반응을 해서 이온 채널이 열리면서 소디움이 이제 들어오게 되고 탈분극들이 일어나서 흥분을 다음 신경으로 전달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바나 글리신 같은 경우들이 가바 수용체하고 이제 결합을 하게 되면 이 녀석도 이온 채널 커플드 수용체인데 얘네들은 여는 수용체가 클로라이드 Cl- 즉 음이온 채널들을 2, 3초간 열어서 이러한 이제 클로라이드가 들어오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과분극 상태를 만들어서 신경 전달을 억제하는 기전들을 갖게 되죠. 이렇게 흥분 또는 억제 경로가 적절하게 상호 이제 보완적으로 워킹 작동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우리 몸들을 움직인다던가 아니면 기억을 한다던가 이런 거에 이제 도움 또는 영향을 미치게 되게 됩니다. 파킨슨 병을 보게 되면 파킨슨 병은 흑질 그리고 여기가 신선조체 반대로 설명을 했군요.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쪽이 흑질이고요. 그리고 이쪽이 신선조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런에서 흑질의 이제 작용들을 이제 억제를 하는 이니비터리 가바 유런들이 이쪽으로 뻗어 있고요. 그리고 이 흑질에서 신소조체를 억제하는 도파민 유런이 이런 식으로 뻗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적절하게 상호 억제를 해야지 이런 신선조체에서 아세틸콜린 유런이 이제 활성화되는 부분들이 적절한 수준으로 조절이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비정상적인 신호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도파민을
신선소체로 릴리즈하는 이 녀석들이 셀 데스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세틸콜린의 그 분비 부분들을 덜 억제를 해서 이것들이 과도하게 작용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벌어지는 것들이 콜린 뉴런의 이제 굉장한 활성들이 벌어지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떨림, 근육의 떨림이라든가 근경직이라든가, 또는 운동이 아주 천천히 이루어진다거나, 또는 자세 보행 이상을 특징으로 하는 근운동의 진행성 신경질환의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파킨슨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들의 그 치료 전략을 보게 되면 그 기저신경절에 있는 도파민, 이 녀석을 회복시키는, 따라서 아세틸콜린의 자극들을 적절하게 억제하는 것들을 선택할 수가 있게 되고요. 두 번째 치료 전략으로는 그 콜린 뉴런이 활성화되는 것을 기량하는 방식으로 파킨슨병을 치료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파킨슨병에 작용하는 약물들을 보게 되면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레보도파, 칼비도파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보시면 알겠지만 그 레보도파는 도파민 전구물질에 해당을 하고요. 그 레보도파는 도파민 전구물질이고요. 그 다음에 칼비도파는 그 도파민 디카복실레이즈 억제제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도파민 그 기능들, 수용체에 대한 부분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파민 그 요리들을 많이 시켜야 되는데, 그 레보도파를 주게 되면 그 문제는 그 메타볼리즘이 됩니다. GI 트랙에서 상당수 메타볼리즘이 되고, 그리고 일부가 남아서 그 도파민들이 이제 뇌 내로 이제 들어가게 되게 되겠죠. 따라서 이러한 그 들어가는 것들을 조금 더 많이 하기 위해서 그 칼비도파라고 하는 것들을 동시에 투여를 하게 됩니다. 이 칼비도파를 투여를 하게 되면 GI 트랙에서 메타볼리즘 되는 데 작용하는 도파 디카복실레이즈라고 하는 것들을 억제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페리페랄 티슈에서 그 메타볼리즘에 관여하는 도파 그 디옥시카복실레이즈도 억제를 해서 이 대사에 대한 부분들을 막아놓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도파민의 양들을, 전구체에 있는 양들을 증가를 시켜서 좀 더 효과적으로 그 파킨슨병에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도파민 뉴런이 파괴되어 있는 상태, 데스가 되어 있어서 이 적절하게 아세틸콜린 뉴런을 억제하는 작용들을 잘 못하는 것들을 상대적으로 보전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 아세틸콜린 작용들을 못하게 결국에는 막게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 레보 도파를 하게 되면 무스카린에 대한 그 억제 효과들을 갖게 되죠. 그래서 그 음식을 거부한다거나, 또는 그 널시아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뭐 타키카디아가 일어난다거나, 저혈압이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그 여러 가지 그 망상, 그 신경성 여러 가지 프로블럼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고려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그 생각을 해 봐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세레길린 및 라사길린 같은 경우가 그 선택적으로 마오 타입 B를 억제를 합니다. 그 라사길린이 세레길린보다 효과가 5배 더 좋게 되어 있고요. 이 경우를 사용하는 것들은 도파민을 이제 그 대사를 할 때 작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모노아민 옥시데이즈 타입 B 같은 경우들이 있게 되죠.
그래서 이것들을 억제를 하게 되면 도파민 농도를 높여주는 작용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사의 문제 중에 하나가 그 카비도파에서 GI 트랙에서 또는 페리페럴 트랙에서 메타볼리즘 되는 것들을 카비도파로 억제를 시켜 놓게 되면 원래는 대사 경로가 이쪽에 주요 경로가 억제가 되니까 그 다른 보상 경로를 통해서 카테콜 메틸 트랜스퍼레이즈라고 하는 콤프라고 하는 것이 동작을 해서 또 다른 대사를 시키게 되고, 이러한 대사된 메틸도파 같은 경우에는 레보도파가 그 CNS에서 이제 도파로 되는 것들을 억제하는 작용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도파민을 적절하게 주는 방법들을 선택을 하려면 그 세 가지를 같이 이제 처방을 하는 방식들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 레보도파를 주고요. 대사되지 않도록 카비도파를 처방을 하고요. 그리고 이것 덕분에 콤프가 워킹하지 않도록 에타카폰이라고 하는 것들을 처방을 해서 CNS에 도파민이 효과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해주는 방법으로 파킨슨 질환들을 치료를 하게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그 도파민 수용체를 아예 그냥 그 작동을 시키는 방법들이 있겠죠. 그 이런 방법들은 브로모크립틴이라고 해서 에르고트 유도체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아퍼몰핀이라든가 또는 프라미팩솔이라든가 로포리놀이라든가 로티고틴이라고 하는 형태의 비에르고틴 작용제도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 에르고트 유도체는 도파민 수용체를 그 작동을 시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강력한 말초혈관을 그 수축 시키는 문제로 말초혈관 질환들을 악화시키는 문제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에르고트 작용제를 사용하게 되면 말초혈관 질환을 악화시키거나 섬유화를 수레하지 않으면서 그러한 도파민 수용체를 작동시킬 수 있는 장점들을 갖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아만타딘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아만타딘 같은 경우에는 그 우연히 이제 발견된 형상으로 도파민을 유리를 증가시키는 특징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콜린 수용체도 차단을 시키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글루타민이 NMDA형 수용체도 억제하는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해 볼 것 중에 하나가 그 도파민 아고니스트가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그 모터 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부작용들을 조금 낮추는 측면들이 있게 됩니다. 장기간 사용할 때 그것을 좀 딜레이 시키는 특징들이 있어서 그 레보도파 세라피를 조금 늦출 수 있는 장점들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도파민 수용체 작용제의 특징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조금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항무스카린을 기량을 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콜린 신경 전달의 차단을 통해서 도파민 아세틸콜린 비율의 불균형을 교정시킬 수 있는 장점들을 갖게 됩니다. 이런 그 도파민 수용체 작용제를 그 주게 되면 그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는데, 진정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는 뭐 환각이라든가 또는 뭐 혼란이라든가 뭐 너시아 또는 그 저혈압 증상들의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주의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알츠하이머 질환에 사용하는 약물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알츠하이머는 증상 중에 특징적으로 세 가지 뚜렷한 그 현상들을 볼 수 있는데요. 베타 아밀로이드가 축적이 되죠. 뇌 그 신경 매듭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또 수많은 신경성 섬유 매듭 같은 그 탱글을 형성해서 염색하며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피질 뉴런, 특히 콜린성 뉴런이 소실이 됩니다. 그 결과 이제 기억에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방식들이 돼서 그 신경세포가 이제 손실이 돼서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쓰는 것들은 증상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완화시킬 목적이지 그 진행들을 차단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아세틸콜린에 대한 유론이 손실되기 때문에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 억제제, 즉 아세틸콜린을 분해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도네페질이라든가 갈란타민이라든가 리바스티기민이라든가 타크린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들을 쓰게 되면 중증 근무력증 환자에서 근수축을 증가를 시키는 장점들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부작용은 구역이라든가 설사, 구토, 식욕, 부진 또는 떨림 또는 서맥 또는 경축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NMDA 수용체가 기량을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이 NMDA 수용체가 활성화되면 그 칼슘 유입들을 보다 촉진을 해서 신경변성이나 또는 세포 잠열사를 더욱더 악화시키거나 초래시키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기량제를 쓰는데 메만틴이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파킨슨병은 흥분 그리고 억제 신경의 불균형 때문에 일어나는 거라서 도파민 신경을 회복시키거나 항콜린제를 쓰는 방법으로 증상에 대한 치료를 하려고 하고요.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에는 콜린성 뉴런이 결국엔 소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소실을 최소한 억제시키기 위해서 NMDA 수용체 기량제를 사용하거나 또는 콜린 작용들을 그나마 하도록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의 억제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신경병성 치료에 약들을 쓰고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의 부작용들은 반대급부를 생각을 하면 되겠죠. 즉 콜린성 작용들이 조금 더 강화됐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을 부작용으로 생각하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파킨슨 약물 중에서 말초 혈관 연축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도파민 수용체 작동제로 쓰는 약물들 중에 에르고트의 형태로 되어 있는 녀석들이 말초혈관을 강력하게 수축을 일으켜서 여러가지 말초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말초혈관 질환 환자들한테는 에르고트와 관계되어 있는 물질을 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비에르고트 유도체 같은 경우들로 돌려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 이제 도파민 수용체를 흥분시키는 것 중에 에르고트 유도체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라고 하는 문제이고요. 그리고 혈관 연축을 일으키지 않는 비에르고트 물질들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이 챕터를 요약하고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신경병성 질환 약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죠. 차근차근 정리해서 열심히 공부에 따라오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 녹화하는 것을 마이크로 스튜디오를 좀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사용하는 여건들이 조금 여의치 않은 상태에 있어서 이것을 계속 이런 식으로 찍게 될지 아니면 좀 다른 방식을 하게 될지 좀 고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여 제 얼굴이 나오는 게 편하신 건지 안 나와도 상관없는 건지 이런 거에 따라서 촬영 방식을 좀 바꿀 수 있는데요.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